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삭입니다. 검색창 킹삭 하시면 킹삭이면 양말하면 킹삭. 양말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들어있어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에게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킹삭에 들어있어 양말을 구매하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킹삭 하면 양말하면 킹삭. 여성, 남성, 아동. 요즘 많이 신는 페이크삭, 즉 덧신, 여러가지 있습니다. 덧신, 그리고 엄지만 끼고 나머지 네 발가락을 신는 그런 엄지 덧신, 엄지 양말은 또 남녀 공용, 좀 길이가 목이 좀 있는 거죠. 엄지 덧신은 전혀 목이 없고 엄지 발가락 하나만 끼고 나머지를 네 발가락을 같이 신는 엄지 덧신 등등, 또 두꺼운 덧신, 얇은 덧신,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12운성 오늘은 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죄송합니다. 좀 빼먹어가지고 12운성이란 기준이 천간이고, 하나의 천간은 어떤 지지를 만날 때마다 지지에 따라 다른 세력, 즉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지지가 12개이니까 각 천간마다 총 12개의 세력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12개이니까 12운성, 즉 이라고 합니다. 12운성이라고 합니다. 12운성. 계속 이번에 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신 다음에 설명 이어지겠습니다. 12운성 사, 말 그대로 여기에 죽을 사자가 써졌죠. 새, 병 들면 죽잖아요. 생로병사. 죽으면 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 12운성 사 순서가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새, 병까지 설명드리고, 오늘은 사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묘가 되는데, 오늘 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는 한문으로 죽을 사, 사망할 때 사입니다. 12운성의 운행 순서상 병은 병들병, 병이 들면 죽잖아요. 그래서 병의 다음이며 묘 이전에 해당합니다. 묘 이전에 해당되는 것은 죽으면 묘로 들어가기 때문에 묘 이전에 해당합니다. 병 단계에서 병상에 눕게 된 생명은 드디어 4단계에 이르러 생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묘의 단계에 이르러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묘는 말 그대로 무덤묘라는 거죠. 그래서 사에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갑이 오를 만나면 사, 을이 해를 만나면 사, 병이 유를 만나면 사, 정이 인을 만나면 사, 무가 유를 만나면 사, 기가 인을 만나면 사. 병화와 정화, 병화 유를 만나면 사인데, 무토가 유를 만나면 사입니다. 그리고 정화가 인목을 만나면 사인데, 기토도 역시 인목을 만나면 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병화와 무토, 정화와 기토는 항상 12운성에 같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경금이죠. 경금이 자수를 만나면 사, 신금이 사화를 만나면 사, 임수가 묘목을 만나면 사, 개수가 신금을 만나면 사. 이렇게 천간, 갑을 천간은 수량도로 엄지는 가르치는 선, 검지 천마디, 선박을 기준해서 천마디, 갑, 을, 병, 정, 무, 기, 병, 신, 임, 개. 그래서 이게 천간이라고 그러죠. 갑이
오화를 만나면 지지 오화를 만나면 사. 일간을 기준으로 간목이 일간이면 간목이 예를 드는 겁니다. 간목이 될 수도 있고 일간이 을목이 될 수 있고 무토가 될 수 있고 개수가 될 수 있고 천간의 열자 중에 어느 한 자가 갑이 되든 병이 되든 정이 되든 개수가 되든 임수가 되든 반드시 일간 하나가 천간 중에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간목이 일간이면 지지에 오화가 있을 경우 사의 기운이 있는 것으로 판별합니다. 일주로 따지면 갑오 일주, 을의 일주, 경자 일주, 신사 일주가 사에 해당합니다. 일주뿐만 아니라 연주나 월주, 시주에 사가 있을 경우에도 사의 힘이 발현됩니다. 사주 명식에서 중요한 이상을 차지하는 천간과 지지에 사가 있을 경우 그 힘이 강하게 발현된다고 봅니다. 발현된다고 봅니다. 네. 만약 일간이 간목인데 지지의 오화가 4개 있다면 이 사주 명식은 12운성 사의 기운이 4개, 4 있는 것으로 4개, 4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천간,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천간, 그리고 지지, 천간은 하늘, 지지는 땅. 그래서 간지하면 하늘, 땅. 하늘은 양, 지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12운성 사의 특징. 첫째, 정지와 고착, 멈춤과 멈춤, 정지라는 건 멈춤이죠. 사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왕에서 정점을 찍은 생명은 세에서 쇠락해진, 나약하다는 걸 세라고 하죠. 제왕에서 가장 왕성한 임금의 자리에서 정점을 찍은 생명은 세에서 쇠락해진 다음, 몸이 약해진 병이 됐죠. 쇠락해진 다음 병상에 누웠다가 드디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서 대수의 부정성, 무조건 안 좋은 것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사의 단계는 죽음으로써 모든 운동이 멈춘 상태, 움직임이 멈춘 정지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긴 활동이 끝나고 드디어 한자리에 멈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 결실이 되고 결정되고 집중되는 기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2운성 사의 특징 두 번째, 한 우물만 판다. 사는 한자리에 멈춰 서는 것, 정지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사의 중요한 기운은 하나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12운성 세가 통찰을 의미한다면 사는 집착에 가까운 집요한 천착을 의미합니다. 세가 12운성 세가 통찰을 의미한다면 사는 집착에 가까운 집요한 천착을 의미합니다. 한번 잡으면 불독처럼 안 놓고 끝장을 보는 성격의 사람이 많습니다. 12운성 사의 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잡으면 불독처럼 안 놓고 끝장을 보는 성격의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 연구, 발명, 작품 등에서 굉장히 깊은 수준까지 본질을 향해 파고드는 힘이 사에겐 있습니다.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일에 강한 힘을 보입니다. 사의 12운성 사의 지금 특성입니다. 특징.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12운성 세가 연구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면 사는 기술적인 부분, 테크니컬한 부분에 적합합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사. 역시 도면을 먼저 보신 다음에 설명 이어지겠습니다.
네, 사에 관한 계속 설명입니다. 당연히 사교적인 일보다는 전문적인 분야에 유리한 기운으로 문과로 보면 예술, 이과로 보면 기술 분야에 잘 맞습니다. 12운성 사의 특징 세 번째, 무서운 노력파. 사는 선천적인 능력보다는 후천적으로 노력하여 이루는 타입이 많습니다. 성격이 야무지고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설치기보다는 노력에 의해 결과를 이뤄내는 외유 내강형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조금 까다롭고 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를 가진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잘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어설픈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한 매사에 깐깐히 구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칼같은 단호함을 가진 것이 사의 특징입니다. 12운성 사의 특징 네 번째, 일지의 사, 극단의 심, 일치. 일간 바로 밑에가 일지죠. 년, 월, 일, 시. 그래서 하늘, 한 가지만 구분할 때는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리고 지지만 얘기할 때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그래서 그리고 천간, 지지, 간지라고 하죠. 간, 천 빼고 간. 그리고 지지, 지 빼고 간지.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같이 말할 때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기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양, 천간, 양, 지지, 해서 음양 둘, 기둥 4개에다가 음양 둘 곱하면 8. 그래서 사주 팔자. 그래서 사의 특징 일지의사. 그러니까 일지면은 일간의 바로 밑에 일주 간지를 말하면 일주인데 지지 말할 때 일지. 세 번째죠. 일지의 사를 가진 일주는 갑오 일주, 을의 일주, 경자 일주, 신사 일주입니다. 일지에 놓인 사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강하게 작용됩니다. 일지의 사는 생애 전체적으로 굴곡이 많으며 평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일지의 사는 생애 살아가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굴곡이 많으며 갓난 신고가 큽니다. 너무 강한 힘이기에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의미하고 너무 치열하게 사는 바람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일지에 살을 놓은 경우 청년기에서 장년기 사이에 어려움이 큽니다.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을 더 강하고 오래 기억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면 평생을 안고 갈 수 있는 큰 지혜가 되어 전화위복의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 말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면 평생을 안고 갈 수 있는 큰 지혜가 되어 전화위복의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어렵게 배우고 끝까지 잊지 않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일지가 인사신 사명에 놓이거나 충되면 도리어 흉화 이길이 되어 큰 발복의 힘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일지에 살을 놓인 경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면 자신의 강한 기운을 잘 순환시키는 꼴이 되어 크게 발복할 수 있습니다. 장의사 같은 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 같네요. 12운성 사의 특징 다섯 번째, 기타. 일주, 월주와 시주에 놓인 사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운이나 세운에 사가 왔을 때는 기신이건 구신이건 끓인다는 것이 기신, 구신은 원망하는 거예요. 구신이건 상관없이 한 분야에 몰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고 공부하는 등의 활동으로 훗날 엄청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십신 중 상관과 더해진 산은 엄청난 테크니컬한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상관은 식상, 식신상관, 양 음이죠. 일간이 생해주는 것, 생하는 건 음양이 같은 건 식신이고 음양이 다른 게 상관입니다. 일간 주인공이 생해주는 게 식상인데 식신상관인데 음양이 같은 건 일간이 생해주는 생하면서 음양이 같은 거는 식신이고 음양이 다른 건 상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한 상관과 더해진 산은 엄청난 테크니컬한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학문, 예술, 기술에서 장인의 경지에 오르는 힘이 되며 통상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재능과 특출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글을 쓰는 작가나 세공하는 장인, 수술을 주로 하는 집도의 등 정밀한 분야의 직업에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발휘합니다. 범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네, 사의 마지막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는 다른 12운성 중 걸록과 잘 어울립니다. 사와 걸록이 만났을 때 걸록이 사의 말만 듣는다면 가족이든 회사든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가 목욕을 만나면 생이별수가 많습니다. 망자는 목욕을 하면 저승으로 떠나야 하므로 목욕과 사의 결함은 생사이별의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